그렇다면 이 징비록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징비록에는 임진왜란 당시 유성룡의 다양한 활약과 면모가 그대로 담겨 있다. 특히 명나라군을 대하는 그의 활약에서 외교 전문가 유성룡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1592년 12월 이효성 부대가 참전하면서 명나라가 본격적으로 임진왜란에 개입했다. 지원군 자격으로 참전한 명나라군. 이들은 조선과 유성룡에게 큰 짐이었다. 한때 10만에 이르렀던 명나라군. 이들의 식량을 조달하고 명나라 장수들을 접대하는 모든 일을 유성룡이 도맡았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평양성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의 공헌, 그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한 이후로 그 뒤로 더욱더 어려지게 됩니다. 왕이 신하들을 대하듯이 명나라의 장수나 또는 이제 관료들이 조선의 정승이하 관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타이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절을 해 나가면서 유성룡이 능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커다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완급 조절을 해 나가면서 이들을 이제 접대를 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1593년 2월 행주산성 전투가 있었다. 오로지 조선군의 힘만으로 10배가 넘는 왜군을 격퇴시킨 임진왜란은 3대첩 중의 하나다. 유성룡은 여세를 몰아 서울을 공격, 수복하자고 주장했다. 유성룡은 명나라군을 한강을 통해 바로 서울로 입성시키자는 전략을 제시했다. 일본군의 허를 찔러 배후를 칠 수 있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군 지휘부는 좋은 전략이라고 말만 할 뿐 결코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참담했던 유성룡의 심경이 실록에 그대로 남아있다. 서울을 치자고 명나라 장수에게 몇 번이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듣지 않자 유성룡은 더욱 마음 아프고 민망하다고 했다. 왜 명군은 전투를 피하기만 했을까? 사실 명나라로서는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이제 일본군의 공격으로부터 명나라 본토가 이제 안전해졌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수들은 이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조선을 위해 명나라 군대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유독 이효성만은 뭔가 더 큰 전공을 세워서 황제의 눈에 들려고 했는지 어떤 적극적으로 일본군을 추격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포를 사용하는 그런 부대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의 외곽 벽제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벽제관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명나라 군대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희생을 치러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일본군에게 지고 난 뒤 적극적으로 전투를 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들이 황제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임무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뒤로 적극적으로 일본군과 전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유성룡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 명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소외시킨 채 강화 협상을 벌인 것이다. 특히 명은 선조를 퇴위시키고 자신들이 직접 조선을 통치하려 했다. 유성룡은 선조를 적극 보호했다. 자주 국가를 조선을 위한 길이었다. 또 다른 돌출 변수가 발생했다. 조선과 명과 일본의 전쟁에 건주 여진이 참전하려 했다. 만주지방에서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던 건주 여진,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는 그들이었다. 이들이 달콤한 제안을 해왔다. 누르하치의 기마병과 보병을 동원해서 일본을 몰아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유성룡은 즉각 이를 거절했다. 이들도 명나라처럼 군사 지원을 이유로 여러 가지 곤란한 요구를 해올 것이 뻔했다. 유성룡은 냉정한 판단으로 누르하치의 전쟁 참여를 막았다. 조선으로서는 더 큰 부담과 비극을 사전에 막은 것이었다. 임진왜란 극복과 반성의 기록, 징비록. 여기에는 또 어떤 유성룡의 면모가 담겨 있을까? 징비록에는 군사 전략가로서의 유성룡도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훈련도감의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임진왜란 발발 다음에 유성룡은 훈련도감 설치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유성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훈련도감이 설치됐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과정에서 당시에 훈련도감 유구가 발견되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는 훈련도감 복원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렇다면 훈련도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임진왜란이 났을 때 서울에 제대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없었죠. 그 이유는 서울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방의 부자 군인들을 대신해서 그들 대신 이제 번을 쓰는, 말하자면은 대신 근무하는 그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실제 군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군적에 이름이 없고, 군적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 훈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도 막연한데 이들에게 급료를 주면서 새로운 성격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새로 들어온 이 병법들을 다른 이 군대에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원들을 양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훈련도감입니다. 그래서 훈련도감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의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강화 확산시키고, 그리고 아울러서 중앙에서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빈민들의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빈민들이 먹고 살 길도 이제 마련해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훈련도감을 만들게 됩니다. 문관이었던 유성룡. 어떻게 이런 군사 전략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을까? 그의 아버지 유중영은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를 겸하는 황해도 관찰사 경력이 있다. 유성룡은 이런 아버지로부터 군사 지식과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문관들도 병법에 관한 공부를 겸했다. 이런 배경으로 전란이 발발하자 유성룡은 좌의종으로서 병조판서를 겸임하면서 최고의 군사사령관인 도채찰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1593년에는 영의정에 올라 훈련도감을 책임지는 도제조가 되었다. 이처럼 징비록에는 비록 문관이지만 군사전략가의 면모와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유성룡의 활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덕분에 사료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리학자였던 유성룡. 그는 전란 도중에도 세제개혁, 군제개편 등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런 개혁 정책의 학문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유성룡 학문의 또 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현장이 그의 고향에 있다. 하회마을의 원지정사. 아버지